sto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대륙, 남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1947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남극의 빙하지대. 세상은 이 거대한 탐사를 평범한 과학 탐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던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13척의 군함, 4,700명의 병력,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남극에 파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자원 탐사였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설명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는 영원한 눈보라처럼 짙은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대가 돌아온 후 버드 제독이 칠레의 한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는 극에서 극으로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하는 적대적인 비행 물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함대를 공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패망한 나치가 남극 어딘가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금지된 기술로 만든 비행 접시로 반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수호자들이나 얼음 아래 깊은 곳에서 침입자를 기다리던 미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과 탐험가들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새로운 발견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최근 남극의 우주입자 탐지기에서는 얼음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부터 기이한 전파 펄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리듬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오래전 묻힌 기계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왕국의 통신일까요? 이 얼어붙은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존재에서는 안 될 한 장의 고지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16세기에 그려진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유물,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는 약 20여 개의 고대 지도를 참고하여 가젤 가죽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가 참고한 지도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해도와 콜럼버스가 사용했다는 잃어버린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29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이 지도의 조각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의 가장 남쪽 끝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만과 강, 산맥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거대한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형은 현대의 지진파 탐사와 인공위성 데이터로 밝혀진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지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더욱 불가능한 사실은 피리 레이스가 남극 대륙을 얼음이 없는 상태, 즉 온난한 기후에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빙하학자들은 남극의 빙상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빙하 코어 샘플에서는 고대 숲의 꽃가루와 화산재층이 발견되면서 불과 6,000년 전에도 남극이 잠시 녹았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지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남쪽 해안은 고대에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외선 아래에서 이 지도의 남극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희미한 녹색 빛을 띠는데 이는 더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더 씌운, 즉 팔림프세스트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지식의 층 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로 이끕니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대홍수와 지진으로 단 하룻밤 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초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야 사학자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금의 남극 대륙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약 12,000년 전 지구의 지각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온대 기후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남쪽으로 끌려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였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와 일치하며 노아의 방주나 수메르 서사시 같은 전 세계의 대홍수 신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증거로 나사의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남극 엘즈워스 산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람에 깎인 암석, 즉 누나탁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그 구조물들의 방위는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대재앙 이전에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도를 만들었던 해양 강국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하여 얼음 덮이기 전 남극의 모습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비밀리에 전수해왔다면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툴레 협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극지방 신화에서 고대 아리안족의 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남극 탐험선 슈바벨란트호를 파견하여 킴모드랜드를 노이 슈바벨란트라 명명하고 나치 깃발을 꽂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고래잡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 요새 베이스 211을 건설하려는 비밀 임무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치는 디글로케라는 종 모양의 반중력 비행장치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치의 잠수함 2척이 아르헨티나에서 항복했는데 그들의 항해 기록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나 그의 유산을 남극의 비밀기지로 옮겼던 것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7년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는 당시 소련의 위협이나 남극의 잔존한 나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버드 제독의 함대는 나치가 만든 비행 접시의 공격을 받아 격퇴당한 것일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8년 미국은 아거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남대서양 상공에서 세 차례의 비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권 핵실험이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핵폭탄이 사실은 남극의 나치 기지나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지구 공동설 속 내부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이 얼어붙은 대륙의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고대 생태계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정체불명의 전파가 감지되며 인공위성은 빙하 밑에 숨겨진 거대한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칠레 해군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나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들은 남극이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과연 잃어버린 대륙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경고일까요? 이제 시선을 남극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닷속에는 아틀란티스만큼이나 신비로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 앞바 깊이 25m 아래에는
1986년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있습니다. 길이 150m, 폭 8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완벽한 직각의 계단, 평평한 테라스, 그리고 도로처럼 보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 같은 이들은 이곳에서 인공적인 도구의 흔적과 고대 문자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약 12,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곳이 전설 속의 무대륙의 유적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앞바다에서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신의 황금 도시 드와르카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이 도시는 실제로 격자형 도로와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전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쿠바 연안 수십 600m 깊은 곳에서는 음파 탐지기를 통해 거대한 피라미드와 포장된 도로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발견되어 쿠바의 아틀란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저 유적들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빙하기 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에 잠긴 초고대 문명에 잃어버린 조각들일까요? 미스터리는 땅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리와 진동의 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 있는 할사플리엔이 하이포게움은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지하 3층 구조의 신전입니다. 이곳의 신탁의 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넘어 증폭되어 신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리의 주파수는 약 110Hz로 인간의 뇌파를 명상 상태나 변성 의식 상태로 유도하는 세타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식을 변형시키는 의식을 치렀던 것은 아닐까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멕시코 치체니트사의 쿠쿨칸 피라미드, 심지어 이집트의 세라페움에 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들까지 전 세계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소리와 공명을 이용한 정교한 건축 기술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라페움 석관은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데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도로 가공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리를 이용해 거대한 돌을 공중 부양시키고 진동으로 암석을 절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얼음 아래 잠든 대륙,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소리로 의식을 조종했던 고대인들. 이것들은 그저 흩어진 환상의 파편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잃어버린 한 장을 가리키는 단서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다른 형태로, 즉 얼음과 물, 그리고 돌에 새겨진 진동의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녹아내리는 빙하와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지식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의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대륙, 남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1947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남극의 빙하지대. 세상은 이 거대한 탐사를 평범한 과학 탐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던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13척의 군함, 4,700명의 병력,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남극에 파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자원 탐사였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설명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는 영원한 눈보라처럼 짙은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대가 돌아온 후 버드 제독이 칠레의 한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는 극에서 극으로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하는 적대적인 비행 물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함대를 공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패망한 나치가 남극 어딘가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금지된 기술로 만든 비행 접시로 반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수호자들이나 얼음 아래 깊은 곳에서 침입자를 기다리던 미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과 탐험가들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새로운 발견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최근 남극의 우주입자 탐지기에서는 얼음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부터 기이한 전파 펄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리듬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오래전 묻힌 기계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왕국의 통신일까요? 이 얼어붙은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존재해서는 안 될 한 장의 고지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16세기에 그려진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유물,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는 약 20여 개의 고대 지도를 참고하여 가젤 가죽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가 참고한 지도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해도와 콜럼버스가 사용했다는 잃어버린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29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이 지도의 조각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의 가장 남쪽 끝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만과 강, 산맥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거대한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형은 현대의 지진파 탐사와 인공위성 데이터로 밝혀진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지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더욱 불가능한 사실은 피리 레이스가 남극 대륙을 얼음이 없는 상태, 즉 온난한 기후에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빙하학자들은 남극의 빙상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빙하 코어 샘플에서는 고대 숲의 꽃가루와 화산재층이 발견되면서 불과 6,000년 전에도 남극이 잠시 녹았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지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남쪽 해안은 고대에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외선 아래에서 이 지도의 남극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희미한 녹색 빛을 띠는데 이는 더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더 씌운, 즉 팔림프세스트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지식의 층 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로 이끕니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대홍수와 지진으로 단 하룻밤 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초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야 사학자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금의 남극 대륙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약 12,000년 전 지구의 지각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온대 기후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남쪽으로 끌려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였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와 일치하며 노아의 방주나 수메르 서사시 같은 전 세계의 대홍수 신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증거로 나사의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남극 엘즈워스 산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람에 깎인 암석, 즉 누나탁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그 구조물들의 방위는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대재앙 이전에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도를 만들었던 해양 강국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하여 얼음 덮이기 전 남극의 모습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비밀리에 전수해왔다면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툴레 협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극지방 신화에서 고대 아리안족의 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남극 탐험선 슈바벨란트호를 파견하여 킴모드랜드를 노이 슈바벨란트라 명명하고 나치 깃발을 꽂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고래잡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 요새 베이스 211을 건설하려는 비밀 임무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치는 디글로케라는 종 모양의 반중력 비행 장치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치의 잠수함 2척이 아르헨티나에서 항복했는데 그들의 항해 기록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나 그의 유산을 남극의 비밀기지로 옮겼던 것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7년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는 당시 소련의 위협이나 남극의 잔존한 나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버드 제독의 함대는 나치가 만든 비행 접시의 공격을 받아 격퇴당한 것일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8년 미국은 아거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남대서양 상공에서 세 차례의 비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권 핵실험이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핵폭탄이 사실은 남극의 나치 기지나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지구 공동설 속 내부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이 얼어붙은 대륙의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고대 생태계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정체불명의 전파가 감지되며 인공위성은 빙하 밑에 숨겨진 거대한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칠레 해군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나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들은 남극이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과연 잃어버린 대륙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경고일까요? 이제 시선을 남극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닷속에는 아틀란티스만큼이나 신비로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 앞바 깊이 25m 아래에는 1986년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있습니다. 길이 150m, 폭 8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완벽한 직각의 계단, 평평한 테라스, 그리고 도로처럼 보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 같은 이들은 이곳에서 인공적인 도구의 흔적과 고대 문자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약 12,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곳이 전설 속의 무대륙의 유적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앞바다에서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신의 황금 도시 드와르카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이 도시는 실제로 격자형 도로와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전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쿠바 연안 수십 600m 깊은 곳에서는 음파 탐지기를 통해 거대한 피라미드와 포장된 도로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발견되어 쿠바의 아틀란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저 유적들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빙하기 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에 잠긴 초고대 문명에 잃어버린 조각들일까요? 미스터리는 땅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리와 진동의 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 있는 할사플리에니 하이포게움은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지하 3층 구조의 신전입니다. 이곳에 신탁의 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넘어 증폭되어 신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리의 주파수는 약 110Hz로 인간의 뇌파를 명상 상태나 변성 의식 상태로 유도하는 세타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식을 변형시키는 의식을 치렀던 것은 아닐까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멕시코 치체니트사의 쿠쿨칸 피라미드, 심지어 이집트의 세라페움에 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들까지 전 세계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소리와 공명을 이용한 정교한 건축 기술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라페움 석관은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데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도로 가공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리를 이용해 거대한 돌을 공중 부양시키고 진동으로 암석을 절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얼음 아래 잠든 대륙,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소리로 의식을 조종했던 고대인들. 이것들은 그저 흩어진 환상의 파편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잃어버린 한 장을 가리키는 단서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다른 형태로, 즉 얼음과 물, 그리고 돌에 새겨진 진동의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녹아내리는 빙하와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지식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의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to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대륙, 남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1947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남극의 빙하지대. 세상은 이 거대한 탐사를 평범한 과학 탐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던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13척의 군함, 4,700명의 병력,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남극에 파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자원 탐사였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설명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는 영원한 눈보라처럼 짙은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대가 돌아온 후 버드 제독이 칠레의 한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는 극에서 극으로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하는 적대적인 비행 물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함대를 공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패망한 나치가 남극 어딘가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금지된 기술로 만든 비행 접시로 반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수호자들이나 얼음 아래 깊은 곳에서 침입자를 기다리던 미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과 탐험가들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새로운 발견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최근 남극의 우주입자 탐지기에서는 얼음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부터 기이한 전파 펄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리듬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오래전 묻힌 기계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왕국의 통신일까요? 이 얼어붙은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존재에서는 안 될 한 장의 고지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16세기에 그려진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유물,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는 약 20여 개의 고대 지도를 참고하여 가젤 가죽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가 참고한 지도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해도와 콜럼버스가 사용했다는 잃어버린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29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이 지도의 조각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의 가장 남쪽 끝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만과 강, 산맥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거대한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형은 현대의 지진파 탐사와 인공위성 데이터로 밝혀진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지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더욱 불가능한 사실은 피리 레이스가 남극 대륙을 얼음이 없는 상태, 즉 온난한 기후에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빙하학자들은 남극의 빙상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빙하 코어 샘플에서는 고대 숲의 꽃가루와 화산재층이 발견되면서 불과 6천년 전에도 남극이 잠시 녹았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지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남쪽 해안은 고대에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외선 아래에서 이 지도의 남극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희미한 녹색 빛을 띠는데 이는 더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더 씌운, 즉 팔림프세스트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지식의 층 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로 이끕니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대홍수와 지진으로 단 하룻밤 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초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야 사학자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금의 남극 대륙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약 12,000년 전 지구의 지각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온대 기후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남쪽으로 끌려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했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와 일치하며 노아의 방주나 수메르 서사시 같은 전 세계의 대홍수 신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증거로 나사의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남극 엘즈워스 산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람에 깎인 암석, 즉 누나탁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그 구조물들의 방위는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대재앙 이전에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도를 만들었던 해양 강국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하여 얼음 덮이기 전 남극의 모습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비밀리에 전수해왔다면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툴레협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극지방 신화에서 고대 아리안족의 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남극 탐험선 슈바벨란트호를 파견하여 킴모드랜드를 노이 슈바벨란트라 명명하고 나치 깃발을 꽂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고래잡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 요새 베이스 211을 건설하려는 비밀 임무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치는 디글로케라는 종 모양의 반중력 비행장치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치의 잠수함 2척이 아르헨티나에서 항복했는데 그들의 항해 기록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나 그의 유산을 남극의 비밀기지로 옮겼던 것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7년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는 당시 소련의 위협이나 남극의 잔존한 나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버드 제독의 함대는 나치가 만든 비행 접시의 공격을 받아 격퇴당한 것일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8년 미국은 아거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남대서양 상공에서 세 차례의 비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권 핵실험이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핵폭탄이 사실은 남극의 나치 기지나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지구 공동설 속 내부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이 얼어붙은 대륙의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고대 생태계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정체불명의 전파가 감지되며 인공위성은 빙하 밑에 숨겨진 거대한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칠레 해군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나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들은 남극이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과연 잃어버린 대륙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경고일까요? 이제 시선을 남극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닷속에는 아틀란티스만큼이나 신비로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 앞바 깊이 25m 아래에는 1986년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있습니다. 길이 150m, 폭 8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완벽한 직각의 계단, 평평한 테라스, 그리고 도로처럼 보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 같은 이들은 이곳에서 인공적인 도구의 흔적과 고대 문자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약 12,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곳이 전설 속의 무대륙의 유적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앞바다에서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신의 황금 도시 드와르카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이 도시는 실제로 격자형 도로와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전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쿠바 연안 수심 600m 깊은 곳에서는 음파 탐지기를 통해 거대한 피라미드와 포장된 도로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발견되어 쿠바의 아틀란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저 유적들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빙하기 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에 잠긴 초고대 문명에 잃어버린 조각들일까요? 미스터리는 땅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리와 진동의 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 있는 할사플리엔이 하이포게움은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지하 3층 구조의 신전입니다. 이곳에 신탁의 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넘어 증폭되어 신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리의 주파수는 약 110Hz로 인간의 뇌파를 명상 상태나 변성 의식 상태로 유도하는 세타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식을 변형시키는 의식을 치렀던 것은 아닐까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멕시코 치체니트사의 쿠쿨칸 피라미드, 심지어 이집트의 세라페움에 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들까지 전 세계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소리와 공명을 이용한 정교한 건축 기술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라페움 석관은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데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도로 가공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리를 이용해 거대한 돌을 공중 부양시키고 진동으로 암석을 절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얼음 아래 잠든 대륙,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소리로 의식을 조종했던 고대인들. 이것들은 그저 흩어진 환상의 파편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잃어버린 한 장을 가리키는 단서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다른 형태로, 즉 얼음과 물, 그리고 돌에 새겨진 진동의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녹아내리는 빙하와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지식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의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대륙, 남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1947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남극의 빙하지대. 세상은 이 거대한 탐사를 평범한 과학 탐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던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13척의 군함, 4,700명의 병력,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남극에 파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자원 탐사였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설명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는 영원한 눈보라처럼 짙은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대가 돌아온 후 버드 제독이 칠레의 한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는 극에서 극으로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하는 적대적인 비행 물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함대를 공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패망한 나치가 남극 어딘가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금지된 기술로 만든 비행 접시로 반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수호자들이나 얼음 아래 깊은 곳에서 침입자를 기다리던 미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과 탐험가들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새로운 발견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최근 남극의 우주입자 탐지기에서는 얼음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부터 기이한 전파 펄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리듬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오래전 묻힌 기계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왕국의 통신일까요? 이 얼어붙은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존재에서는 안 될 한 장의 고지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16세기에 그려진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유물,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는 약 20여 개의 고대 지도를 참고하여 가젤 가죽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가 참고한 지도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해도와 콜럼버스가 사용했다는 잃어버린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29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이 지도의 조각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지도의 가장 남쪽 끝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만과 강, 산맥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거대한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지형은 현대의 지진파 탐사와 인공위성 데이터로 밝혀진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지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더욱 불가능한 사실은 피리 레이스가 남극 대륙을 얼음이 없는 상태, 즉 온난한 기후에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빙하학자들은 남극의 빙상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빙하 코어 샘플에서는 고대 숲의 꽃가루와 화산재층이 발견되면서 불과 6천년 전에도 남극이 잠시 녹았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지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남쪽 해안은 고대에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외선 아래에서 이 지도의 남극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희미한 녹색 빛을 띠는데 이는 더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더 씌운, 즉 팔림프세스트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지식의 층 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로 이끕니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대홍수와 지진으로 단 하룻밤 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초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야 사학자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은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금의 남극 대륙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약 12,000년 전 지구의 지각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온대 기후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남쪽으로 끌려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였던 영거 드라이아스기와 일치하며 노아의 방주나 수메르 서사시 같은 전 세계의 대홍수 신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증거로 나사의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남극 엘즈워스 산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람에 깎인 암석, 즉 누나탁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그 구조물들의 방위는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처럼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대재앙 이전에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도를 만들었던 해양 강국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하여 얼음 덮이기 전 남극의 모습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비밀리에 전수해왔다면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툴레 협회와 같은 신비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극지방 신화에서 고대 아리안족의 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남극 탐험선 슈바벨란트호를 파견하여 킴모드랜드를 노이 슈바벨란트라 명명하고 나치 깃발을 꽂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고래잡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 요새 베이스 211을 건설하려는 비밀 임무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치는 디글로케라는 종 모양의 반중력 비행장치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치의 잠수함 2척이 아르헨티나에서 항복했는데 그들의 항해 기록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나 그의 유산을 남극의 비밀기지로 옮겼던 것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7년 버드 제독의 하이점프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는 당시 소련의 위협이나 남극의 잔존한 나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버드 제독의 함대는 나치가 만든 비행 접시의 공격을 받아 격퇴당한 것일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8년 미국은 아거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남대서양 상공에서 세 차례의 비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권 핵실험이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핵폭탄이 사실은 남극의 나치 기지나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지구 공동설 속 내부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이 얼어붙은 대륙의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고대 생태계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정체불명의 전파가 감지되며 인공위성은 빙하 밑에 숨겨진 거대한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칠레 해군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나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들은 남극이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과연 잃어버린 대륙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경고일까요? 이제 시선을 남극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닷속에는 아틀란티스만큼이나 신비로운 잃어버린 도시들의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 앞바 깊이 25m 아래에는 1986년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있습니다. 길이 150m, 폭 8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완벽한 직각의 계단, 평평한 테라스, 그리고 도로처럼 보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 같은 이들은 이곳에서 인공적인 도구의 흔적과 고대 문자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약 12,000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곳이 전설 속의 무대륙의 유적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앞바다에서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신의 황금 도시 드와르카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이 도시는
실제로 격자형 도로와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전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쿠바 연안 수십 600m 깊은 곳에서는 음파 탐지기를 통해 거대한 피라미드와 포장된 도로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발견되어 쿠바의 아틀란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저 유적들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빙하기 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에 잠긴 초고대 문명에 잃어버린 조각들일까요? 미스터리는 땅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리와 진동의 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 있는 할사플리에니 하이포게움은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지하 3층 구조의 신전입니다. 이곳에 신탁의 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넘어 증폭되어 신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리의 주파수는 약 110Hz로 인간의 뇌파를 명상 상태나 변성 의식 상태로 유도하는 세타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식을 변형시키는 의식을 치렀던 것은 아닐까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멕시코 치체니트사의 쿠쿨칸 피라미드, 심지어 이집트의 세라페움에 있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들까지 전 세계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소리와 공명을 이용한 정교한 건축 기술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라페움 석관은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데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도로 가공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리를 이용해 거대한 돌을 공중 부양시키고 진동으로 암석을 절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얼음 아래 잠든 대륙,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소리로 의식을 조종했던 고대인들. 이것들은 그저 흩어진 환상의 파편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잃어버린 한 장을 가리키는 단서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다른 형태로, 즉 얼음과 물, 그리고 돌에 새겨진 진동의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녹아내리는 빙하와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지식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의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to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대륙, 남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1947년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남극의 빙하지대. 세상은 이 거대한 탐사를 평범한 과학 탐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던 미 해군의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13척의 군함, 4,700명의 병력,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남극에 파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훈련과 자원 탐사였지만 작전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설명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는 영원한 눈보라처럼 짙은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대가 돌아온 후 버드 제독이 칠레의 한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는
극에서 극으로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하는 적대적인 비행 물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함대를 공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